말이 많은 건 표현력이 아니라 지능의 부족이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문장을 처음 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책장을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불편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철학책을 읽으면서 수많은 나에 대한 개념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불편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비판도 해결의 변증법도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웠을 뿐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달랐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멍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그런 사람 있지. 회사에서 만나는 누군가, 모임에서 만나는 누군가, 가족 중 누군가 얼굴이 떠오릅니다. 회의 시간에 항상 말을 길게 하는 그 사람, 요점이 뭔지 알 수 없는 긴 설명을 늘어놓는 그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시간을 다 쓰는 그 사람, 전화를 걸면 쉽게 끊기지 못하는 그 사람, 카톡 메시지가 소설처럼 길어서 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그 사람, 하나 둘 떠오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말을 아끼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도 혹시 이 질문 앞에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낯설을 기억합니다. 이게 내 목소리야. 내가 알던 내 목소리가 아닙니다.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어딘가 이상하게 어색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말과 다른 사람이 듣는 나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적당히 말했어. 필요한 만큼만 설명했어. 오해 없게 친절하게 이야기했어. 하지만 상대방은 전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시작이네. 언제 끝나려나? 요점이 뭐지? 이미 세 번째 같은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이 많다는 걸 평생 모르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유독 불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이야기 같다가 어느 순간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시작했다가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까요? 그 말들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을까요? 회사에서의 대화,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전화, 동호회 모임에서의 이야기 돌이켜보면 절반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아는 내용을 또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한 줄인데 열 줄을 말했습니다. 그랬을까요? 말을 아낄 수 없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말 뒤에 숨어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이 지능의 부족이라는 강한 표현을 썼는지, 말이 많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천히 함께가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단순히 말의 양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으로 재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30분을 이해하기에도 어떤 사람의 말은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듣고 싶어집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의 말은 5분만 들어도 시계를 보게 됩니다. 언제 끝날까 기다리게 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필요입니다. 그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이었는가? 필요 없는 말이 많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말이 많다고 느낍니다. 필요 없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핵심 없이 맴도는 말입니다. 둘째,
이미 끝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말입니다. 셋째, 상대방이 이미 아는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말입니다. 넷째,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는 말입니다. 다섯째, 침묵을 견디지 못해 무의미하게 채우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쌓일수록 듣는 사람은 지쳐갑니다. 하지만 정작 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신이 말이 많다는 걸, 자신의 말이 상대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친절했어. 오해 없게 자세히 설명했어. 충분히 배려하며 이야기했어. 여기서 어긋남이 생깁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의 간극. 쇼펜하우어는 이 간극을 정확히 봤습니다. 지능의 부족이란 무엇인가? 그가 말한 지능의 부족은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IQ가 낮다는 뜻도 아닙니다. 학벌이 부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말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능은 다른 종류의 지능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 핵심을 가려내는 능력,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능력, 본질을 꿰뚫는 능력, 이런 종류의 지능입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말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모든 걸 다 말하게 됩니다.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면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말이 많은 건 할 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반대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한 사람은 말이 짧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핵심적인 말은 언제나 어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모를 때는 말이 길어집니다. 뭔가 말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정확히 뭘 말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말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의 습관. 우리는 흔히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합니다. 입이 먼저 열리고 생각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게 말이죠. 이런 표현들이 그 증거입니다. 말을 하면서 생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입니다. 항상 생각 없이 말을 먼저 시작하는 습관. 이 습관이 굳어지면 말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통제되지 않은 채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필요 이상으로. 그 말들은 찬만해지고 길어지고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 중에 뭐가 핵심일까? 이 말은 중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군더더기 아까 한 말과 같은 말인가? 끊임없이 걸러내야 합니다. 분류해야 합니다. 요약해야 합니다. 듣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겁니다. 그게 피곤합니다. 반대로 정리된 말을 들을 때는 다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들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멍강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1시간, 2시간을 들어도 집중이 됩니다. 그럴까요? 그 수의 말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반복이 최소화됩니다. 구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말 뒤에 숨은 불안, 말이 많아지는 데는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안입니다. 침묵이 두려운 겁니다. 정적이 흐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색합니다. 불편합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채웁니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려가 불편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과 좁은 공간에 갇혔을 때 5초의 침묵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날씨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그러게요. 이 대화는 정보 교환이 목적이 아닙니다. 침묵을 견디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이런 습관이 일상에서도 반복됩니다.
회의 테이블에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전화 통화 중에 침묵이 생길까 봐 미리 말로 채웁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그 결과 대화는 계속 이어지지만 깊이는 없습니다. 품엄만 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묵이 드러내는 것들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드러납니다. 관계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로 덮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침묵을 피하려 할수록 관계는 더 얕아집니다. 확신의 부족과 반복되는 말이 많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확신의 부족입니다. 자기 말에 확신이 있으면 한 번 말하고 끝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내용을 계속 다시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말을 자기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려 합니다. 반복을 통해 설득력을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반복할수록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듣는 사람은 느낍니다. 이 사람도 확신이 없구나. 그리고 점점 귀를 닫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의 말은 짧고 명확합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군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말이 많아지는 세 번째 이유는 인정 욕구입니다. 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말 속에 담습니다. 회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의견을 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말을 시작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덧붙이자면 그리고는 이미 나온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기여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용보다는 발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은 회의 시간을 늘립니다. 하지만 질은 높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논의를 방해합니다.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말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이 많을수록 인정은 적게 받습니다. 진짜 인정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에서 옵니다. 적게 말하되 핵심을 찌르는 사람이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하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합니다.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듣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할 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자주 엇갈립니다. A.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B. 나도 그래. 어제도 야근했는데. B는 A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A가 힘들다고 했을 때 필요했던 건 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B는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진짜로 잘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듣는 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제쳐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본능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는 건 의지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진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수성. 우리 사회에는 말을 많이 하게 만드는 문화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체면 문화입니다. 침묵하면 무능해 보일까 걱정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 보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꼭 한마디씩은 합니다. 내용이 없어도 말은 합니다. 둘째,
관계 중심 문화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말을 통해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자주 하고 말을 많이 나눕니다. 침묵하면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합니다. 셋째, 정서적 문화입니다. 논리보다 정서가 앞섭니다. 사실보다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도 여러 가지 감정을 섞어 길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게 말이죠.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사실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감정 공유가 목적입니다. 이런 문화적 특성들이 말을 많게 만듭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의식적으로 말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세계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의지와 보상. 의지는 맹목적인 생명력입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욕구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보상은 그 의지가 드러나는 건상의 세계입니다. 언어는 어디에 속할까요? 언어는 보상입니다. 내면의 의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입니다. 말이 많다는 건 의지가 통제되지 않고 그대로 분출된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본질적으로 맹목적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움직일 뿐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흘러나올 뿐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건 의지의 부정입니다. 맹목적인 의지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통제하고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해야 하는 말인가? 이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 맹목적인 의지를 의식적인 선택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능이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충동과 선택 사이에 한 박자의 여류를 두는 능력.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능의 부족은 바로 이 여류의 부재입니다. 고통의 근원으로서의 언어.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으로 봤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충족은 일시적이며 모든 만족은 곧 새로운 결핍이 된다고 말도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설명을 많이 할수록 더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할수록 더 길어집니다. 말의 욕망도 끝이 없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듣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말이 많은 사람과의 대화가 피곤한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통제되지 않은 의지가 듣는 사람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비관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절망을 말한 게 아닙니다. 고통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관조입니다. 순수한 인식, 욕망에서 벗어난 관찰. 말을 아낀다는 건 언어적 관조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에서 벗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순수하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교, 무욕과 해탈의 개념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교에는 무건 수행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말을 하지 않는 수행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말이 만들어내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세계를 규정합니다. 자신을 정해야 합니다. 관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규정이 진실은 아닙니다. 말은 실제가 아니라 실제를 가리키는 불완전한 기호일 뿐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말이 사라지면 규정도 사라집니다. 정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통찰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침묵 속에 있다고. 말이 많아질수록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개념이 쌓이고 정의가 늘어나고 설명이 길어질수록 본질은 가려집니다. 반대로 침묵할수록 본질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매우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말을 줄여 보십시오. 토론을 멈추십시오. 설명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고요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진짜 답이 떠오릅니다. 말로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성의 역할.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지성을 구분했습니다. 의지는 맹목적이고 지성은 의식적입니다. 의지는 충동하고 지성은 통제합니다. 말에 있어서 지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관찰입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봅니다. 진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인가? 아니면 불안을 덜기 위한 것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둘째, 선택입니다. 관찰 후에 선택합니다. 이 말을 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 이 방식으로 말할 것인가? 다른 방식으로 말할 것인가? 셋째, 정제입니다. 말하기로 선택했다면 최소한으로 정제합니다. 핵심만 남기고 군더더기는 덜어냅니다. 이 세 단계가 지성의 작용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말하는 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능의 부족입니다. 지능이 있다는 거니 과정을 거친다는 뜻입니다. 충동과 표현 사이의 한 박자의 여류, 그 여류 속에서 지성이 작동합니다. 예술가의 언어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예술은 의지의 세계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봤습니다. 진정한 예술가는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멋 줄의 시 깊은 감동을 줍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습니다. 모든 단어가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이것이 예술가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도 예술가의 언어를 닮아야 합니다. 필요한 말만, 정제된 말만, 본질적인 말만.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본 이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아끼는 삶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많이 말했습니까? 누구와 있을 때 말이 길어졌습니까? 무슨 감정 상태에서 말이 쏟아졌습니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증명해야 할 때 말이 길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말을 채웁니다. 자신의 패턴을 알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한 박자 기다리십시오. 21번 쉬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결정적입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해야 하는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말이 입안에서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한 박자의 요류 속에서 많은 말들이 사라집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 하면 후회해야 할 말들, 상대를 지치게 할 말들,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소멸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핵심만 말하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말하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 나서 말을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회의 시간이라고 합시다.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말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보십시오. 내 의견을 한 문장으로 하면 A안보다 B안이 적합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이 핵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마십시오. 불안 설명은 꼭 필요한 것만 짧게 덧붙이십시오. A는 비용이 높고 B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더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경험해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경청의 기술. 네 번째 단계는 듣는 연습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진짜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상대가 말하는 동안 다음 할 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온전히 집중해서. 둘째, 상대의 말이 끝난 후 2초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십시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이 세 가지만 해도 당신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는 느낍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리고 신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침묵은 대화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대화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말과 말 사이의 여백, 생각과 생각 사이의 간격, 그 여백이 있어야 말이 살아납니다. 음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쉼 없는 음악은 소음입니다. 쉼이 있어야 음악이 됩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없는 대화는 소음입니다. 침묵이 있어야 진짜 대화가 됩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침묵을 활용하십시오. 중요한 말을 한 후 잠시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말의 무게를 더합니다. 상대가 깊은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으로 공감을 표현하십시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가 됩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조용한 건 아닐까? 상대가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말이 줄어든 만큼 의미가 깊어집니다. 만나는 횟수는 줄어도 만남의 질은 높아집니다. 대화 시간은 짧아져도 남는 것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기울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말이 희소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을 아끼기 때문에 당신의 말의 무게가 생겼습니다. 자기 성찰에 깊이 말을 아끼면 자기 자신도 더 잘 보입니다. 말로 덮어두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안, 두려움, 인정욕구, 애로움 이런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부정하지 않고, 애면하지 않고, 말로 덮지 않고 그냥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이 성찰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말로 자신을 숙이지 않게 됩니다.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게 됩니다. 더 솔직해집니다. 더 진실해집니다. 삶의 여유. 말을 아끼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입니다. 말을 줄이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느끼는데, 관찰하는데, 음미하는데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하지만 더 풍요로워집니다. 바쁘게 말하며 지나쳤던 순간들을 포착하게 됩니다. 햇빛의 따스함, 바람의 시원함, 상대 눈빛의 의미, 침묵의 깊이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문장은 이제 다르게 다가옵니다. 말이 많은 건 표현력이 아니라 지능의 부족이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 이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인가? 말을 아끼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오늘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그 말들이 정말 필요한 말이었는가? 내일은 어떤 말을 아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당장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인상이 달라졌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삶이 고유해졌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마디를 덜하는 선택, 한 박자 기다리는 선택, 침묵을 받아들이는 선택.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를 바꿉니다. 쇼펜하우는 인생을 고통으로 봤지만 동시에 지혜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욕망을 인식하고 통제하고 추월하는 길, 말을 아낀다는 건 그 길의 한 부분입니다. 작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씩 말을 아끼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 그 방향이 바르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말이 길어지려는 순간이 오면 한번 몸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그 한 번의 질문이 당신을 구합니다. 불필요한 말로부터 후회해야 할 말로부터 관계를 해치는 말로부터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웅변적이라는 것을 덜 말하는 것이 더 많이 전달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시르나우어의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능이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능력, 표현력이란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말하는 능력,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한마디씩 아껴 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희소해질수록 당신의 말은 더 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삶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말이 많은 건 표현력이 아니라 지능의 부족이다. 이 문장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변화의 시작, 성찰의 시작, 성장의 시작. 이 시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함께 걸어갑시다. 말을 아끼는 삶으로, 침묵의 지혜로, 깊이 있는 존재로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진정한 관계를, 진정한 평화를. 이것이 스펜하워가 우리에게 건네는 선물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침묵으로,